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중심 취업컨설팅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자, 오늘 다룰 이 기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업이죠. 그런데 또 최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과 그리고 걱정도 가지시는 기업인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취포코디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곧 있으면 있을 이 우리 하반기 공채를 대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채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뭐 직무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여러 영상들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2019년 또 상반기에 있었던 채용 규모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채용을 할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분석해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 상반기를 중점으로 해서 본 2019 하반기 준비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연봉부터 눈에 들어오실 텐데 연봉이 4,480이죠. 엄청 많이 준다던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주진 않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성과급은 미포함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SK하이닉스는 뭐 연봉이 높은 기업이라고도 뭐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성과급이 엄청난 기업으로 정말 보통 보면은 뭐 200% 이상, 뭐 220%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임으로 4,480 정도 되고 거기에 성과급이 또 상당히 많이 인센티브가 나온다.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센티브가 나왔을 때 뭐 많이 나왔을 때 뭐 2,000에서 뭐 3,000, 뭐 4,000 사이까지도 뭐 나왔다라고 하기도 하니까 거의 연봉을 한 번 더 받는 그런 정도의 성과급을 자랑을 합니다. 뭐 SK하이닉스의 세부 직무들이라든지 직무에서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것들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반기의 규모의 채용이 있었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상반기 채용 규모는 500명 내외입니다. 뭐 490여 명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뭐 나와 있진 않죠. 뭐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 채용 규모 같은 경우에는 SK는 상시 채용을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상시 그리고 공채, 정기 공채를 합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제가 나눴습니다. 뭐 R&D, 양산기술, 그리고 그 외 경영지원 이렇게 나눴는데요. 뭐 양산기술이라는 건 양산기술이라고 써져 있는 그 직무에서 뽑은 인원과 환경안전이라든지 그런 양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서를 제가 통틀어서 양산기술이라고 그냥 쉽게 기재를 해놓았고요. R&D라는 건 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R&D 관련 플러스 패키징이라든지 뭐 소자라든지 그런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양산기술하면 떠오르는 그런 양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 이외의 부서를 제가 통틀어서 R&D로 여기에는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산기술에 우리가 포함되는 보통 뭐 공정이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환경안전 이런 모든 부서의 채용 규모가 6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R&D 총칭해서 부서가 한 30%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2배가량 규모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 경영 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문과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10%라고 적어는 놨습니다만 10%면 50명 정도인 거죠. 근데 50명이 채 안 됐다고 하네요. 뭐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규모이고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채용 공고가 떠 있을 때 직무가 그래도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죠. 설비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뭐 설계 등등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직무를 채용을 하는데
그리고 뭐 바로 어쨌든 연수가 끝난 뒤에 부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양산기술이라는 커다란 공통적인 통합적인 부서로 채용을 한 뒤에 그리고 1년 내지 많게는 2년간 순환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도 해보고 이 직무도 해보고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또 낮 근무도 했다가 밤 근무도 했다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한 뒤 그 다음에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뒤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100% 반영되지는 않지만 직무를 경험해 본 뒤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한테 맞는 직무가 됐구나 혹은 나는 저 직무는 저렇게 해서 안 맞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고 나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부서는 이런 건데 내가 그때는 TO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향후에 TO가 없어서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안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2년 뒤에 부서가 배치된다라는 거고요. 설비 같은 거는 뭐 반도체에 사용이 되는 설비이긴 하겠습니다만 기계라는 것들에 대한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술들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반도체 회사가 아니더라도 설비 엔지니어라는 직무로서 이직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원하던 부서에 배치받았다라는 만족도는 있을 수 있으나 공정이라는 건 당연히 반도체 공정이겠죠. 그러면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회사에만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런 문턱은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다. 근데 뭐 들어갈 때부터 이직을 생각하겠냐마는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좀 이직이 어렵다는 게 하이닉스에 이미 들어갔다면 거의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분야로 가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청주 공장 신설한 거 너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2021년, 2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이천 공장에 다른 부지에 또 다른 신설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슈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8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청주 공장 TO가 굉장히 많다. 청주 공장에 보내려고 뽑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쪽으로 많이 TO가 갔습니다. 2019 상반기로 접어들어서는 이번에 또 청주 공장 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지원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합격 후에도 내가 청주 공장에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는데 웬걸 이천 공장에 신설되는 곳에 보내려는 TO로 많은 인원들을 배치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천 공장이 지어지지도 않는데 여기 어떻게 파견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1, 2년간 다른 그러니까 신설 공장 배치되기 전 이전 공장들에서 교대 순환 근무를 하고 이 인원들이 교대 근무가 끝났을 때 배치된다라는 전제로 그렇게 해서 이천 공장 신설되는 곳에 파견하려는 TO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기, 상반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청주 그리고 신설 이천 공장들의 TO가 웬만큼은 채워졌는데 그래서 2019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반반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천 공장 다 채워지지 않은 인력에 좀 배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죠. 이천 공장이든 청주 공장이든 이 신설 공장 TO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추가적인 공장 신설 계획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채용 TO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부품 수입도 많이 하고 그 수입과 수출된 부품과 그리고 또 수출하려는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양산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을 좀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차이가 가장 뭐냐라면 이 전형상에 있어서는 삼성은 창의성 면접을 보고 하이닉스는 영화 면접을 본다라는 정도로도 단순하게 구분지을 수 있죠. 그래서 채용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하이닉스는 자기소개서가 조금 그래도 잘 쓰셔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들은 자소서를 안 보나요? 그러면 본다면 얼마나 보나요? 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봤는데 이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서류에서 초반에 이력 사항을 가지고 엑셀로 거른다는 건 많이들 아시겠죠? 그 뒤에 자소서 검토를 통해서 최종 서류 합격 인원을 거릅니다. 혹은 뭐 자소서를 저희는 먼저 보고 서류 필터링을 합니다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웬만큼 이력사항과 자소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어쨌든 간의 결론인데 그랬을 때 이력서로 거르는 인원의 TO를 조금 더 넉넉한 배수로 뽑고 자기소개서로 검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이력을 가진 두 친구 중에 자기소개서를 더 잘 쓴 친구는 붙고 아닌 친구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력사항이 비슷한 우리 둘 다 서류를 합격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력사항으로 검토한 TO가 많아서 자소서로 추려지는 인원들이 더 많아진다. 이 규모가 많다라는 게 자소서 검토를 좀 하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를 떠나서 SK는 학벌을 보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여러 기업들 중에 최근에는 TO가 굉장히 학벌로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점으로 많이 뽑는 기업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낮으면 떨어졌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근 트렌드는 학점인데요. 학점을 가지고 뽑은 뒤 그 다음에 봤더니 학벌이 좀 이러이렇구나를 가지고 거른다기보다 이 기업은 다르게 학벌이 좀 좋았을 시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최근에 다른 기업들은 적정 수준의 이상의 학점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서류에서 탈락시켜버리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학점이 안 좋아도 학교가 좋으면 서류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점 초반대의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3점 초반대라는 게 정말 3.1점대, 3.2점 이런 분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좀 그런 뭐 트렌드를 보였는데 하지만 점점점 갈수록 학점을 보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었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아직 그런 트렌드는 좀 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는 여성 인력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한 30% 정도의 여성 인력 유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입 기준으로 한 20%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도 R&D라든지 경영지원부서를 모두 통칭해서 놓았을 때 20% 정도고 양산기술에서는 10% 정도였다. 이렇게 좀 집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을 원래 하는 것들은 잘 알고 있으셨을 텐데 수시 채용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런데 이건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만 그 전에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에 거쳐서 웬만큼 인력 TO를 다 뽑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남은 인력을 다 뽑을 텐데 그러고 나면 2020년 상반기부터는 TO가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수시 채용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기사가 2019 상반기 때에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당장이 아니라는 건 하반기 때는 아니다. 그리고 남은 여러 가지 인력 보충을 위해서 뭐 혹시
2020 상반기까지는 정기 공채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정말 2020 하반기 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수시 채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면접 전형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요거는 일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인데 이따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반기에 채용 규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전자전기 기계과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력 규모가 한 60-70%, 그래서 뭐 반반 정도, 30-30%, 뭐 35-35 정도의 채용 인력을 뽑았다. 그리고 화공 신소재가 합쳐서 한 15-20% 정도였고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뭐 환경 안전이라든지 뭐 경영 뭐 등등의 그런 전공들이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여성과 남성분들이 나이 제한이 좀 다르다는 건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제한선인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성 인력은 26살 정도까지가 그래도 뽑힌 인원들 중에 왕왕 보이는 인력의 나이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세, 30살 정도가 그래도 왕왕 보이는 인력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저는 여자 27살인데 채용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26살 정도 되면 그 이후엔 정말 능력이 좋거나 정말 우리 기업과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웬만해선 어렵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에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냐. 제가 봤을 땐 영어 면접의 비중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PT 면접, 인성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 정말 못했는데 뽑히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영어 면접 점수나 PT 점수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인성 면접에서 다 점수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정말 뽑고 싶은 지원자라면 왜 이렇게 영어 점수가 낮죠? 영어 면접 점수가 낮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영어 면접 못했는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성에서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영어 면접 점수를 물어봤어요. 정말 영어 면접 점수가 중요한가 봐요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변명할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반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PT를 잘 못했다가도 인성에서 뒤엎어서 그래도 합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뒤엎었더라기보다는 이 지원자의 이력사항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혹은 정말로 뭐 이 지원자의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고 우리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굉장한 여러 열정들이 느껴졌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PT 면접에서 정말 다른 답을 했었더라도 뽑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전공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망했을 시 조금 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종 인성 면접을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PT에서 직무 역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할 텐데 PT 면접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반도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전공 지식을 토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에서도 반도체 지식 같은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해도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내가 전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전공에 대한 것들을 복습하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이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그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그럼 PT 면접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 PT 면접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공과 중심으로 나왔던 면접인데 일단은 질문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2가지 세트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각각의 세트에서는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1세트, 2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세트에 있는 세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세 문제를 푸는 건데 그 세 문제는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1번, 2번 유형 중에는 1번 유형이 조금 더 빈출의 유형이긴 한데요. 일단 반도체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쓰이는 전공 지식을 묻습니다. 뭐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출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PV 그래프에 대해서 가지고 뭐 이 활용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고열원에서 A도씨, 저열원에서 B도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열기관의 효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열기관의 효율이 100%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 세 번째 문제가 열역학 이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응용이 필요한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그 계산 문제를 토대로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문제 하나 그것도 안 된다면 기본 전공에 대한 개념이라도 설명하시오가 이제 3번 문제. 이런 식으로 다단계적으로 면접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지식들 중에 반도체에 필요한 것들을 추려서 많이 복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세부 업무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류, 인적성을 거치면 보게 되는데 PT 면접, 대면 면접, 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TO를 봤을 때 20 계열 분들을 정말 많이 선호를 하죠. 그래서 좀 문과 계열의 직무, 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꼭 하이닉스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반도체 지식을 많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공 지식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20 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기계과인데, 저는 전기전자과인데 제가 반도체 관련 학교에서의 수업을 많이 못 들었는데 반도체 기업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반도체 학과라는 학과는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뭐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대부분 그냥 기계, 그냥 전기, 그냥 화공, 그냥 신소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도체 수업을 정말 골라 들었다고 해도 적게는 2개, 뭐 아니면 1개, 뭐 정말 많아봤자 3, 4개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3, 4개를 들었다고 훌륭한 지원자, 반도체에 대해 정말 잘 아는 지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지식을 그 전까지 쌓지 않았더라도 내 전공 지식이 탄탄하면 되고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다양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익히셔도 된다. 나중에 업무를 하면서 배우시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PT 면접에서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요. 하시더라도 이게 전공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전공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했을 때 반박 혹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공 공부를 위주로 하시지 PT 면접을 지금 봐야겠다고 내가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 잘해야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이 하이닉스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호감 가는 이미지와 호감 가는 스피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20 계열 면접은 20 계열 분들이 보십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스피치를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라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뭐 내가 대학을 졸업한 수준에서의 그런 스피치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SK는 그냥 안 쓰려고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기본적인 의사소통 물어봅니다. 주말에 주로 뭐 하니? 너는 주말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있니? 너는 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는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뭐 간혹가다 왜 SK하이닉스에 지원해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냥 관심이 있었다. 어려운 질문을 쉽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도의 능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바로 인성 면접이죠. 인성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인성 면접에서 뭘 보느냐? 전공 지식이나 영어 면접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내가 조율을 잘 하는지, 갈등이 있으면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내가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조율하고 맞춰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SK하이닉스라고 해도 그래도 청주 공장, 이천 공장이 서울에서 멀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직하면 어쩌지, 퇴사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주 공장 배치되자마자 퇴사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반도체에 대한 열정이 있고 나는 내가 가장 먼 공장에 배치가 돼도 그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열정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시는 게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진실성,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만 보여주시면 인성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하반기에 정말 노력하셔서 웬만하면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TO가 계속해서 점차 줄어들 거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당장 주어진 시점에서 준비를 하세요. 생각보다 지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인턴을 어디선가 했다고 해서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구나 생각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턴 경험 하나 없이 정말 대외 활동 경험 하나 없이 그리고 낮은 학점으로 취업한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도전하시고 도전했을 때에는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